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감독님부터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은 창석이라는 인물이 그 짧은 시간 여러 명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심적인 변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출연진 분들도 한 분씩 인사 말씀과 함께 마치는 캐릭터 소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연우진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연우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극 중에서 창석, 오랜 이렇게 외국 생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소설가 창석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지영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억을 모으는 바텐더 역할을 한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혜리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유진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고요. 유진은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창석과는 이제 대학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그런 관계이고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작에 보면 제가 이제 두 사람 간의 대화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를 계속 집중해서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뭔가 형식적인 좀 실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구도와 형식 등 모든 면에서 감독님이 전작과 닮아있는 동시에 새로운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네. 전작들과의 어떤 연결성을 가진 작품인지 또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작에도 조금씩 이제 제가 뭐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야기의 레이어들이 쌓이고 그래서 관객들이 좀 여러 층의 이야기들은 즐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쪽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어느 부분은 이제 전과 닮았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는 또 한 인물이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심적인 변화를 겪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창석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형식적인 차이가 있고 또 어쨌든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할때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저희가 이제 저예산 영화라서 환경에 녹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극장이란 공간에서 또 오롯이 즐길 수 있고 그런 그 영화라는 그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또 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는 그 영어 제목에도 좀 닮아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저희는 이제 뭐 빛과 어둠이 있다면 약간 어둠의 영역, 그림자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해서 그 안에서 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더 테이블에 이어서 김종관 감독님과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첫 느낌, 그리고 캐릭터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고 준비하신 점은 어떤 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과 이렇게 작업하는 그 순간순간은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가면서 또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하는데 감독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작품을 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어느 순간을 잠시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 시간과 순간을 오히려 좀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서 참 연기자로서 또는 제 인생으로서 많이 좀 편안해지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항상 감독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또 더 테이블 때 촬영하면서 느꼈던 또 그런 즐거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감독님께 저는 반대로 좀 베풀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캐릭터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좀 많이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많이 비워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바쁘게 달려온 제 시간 속에서 저도 모르게 좀 꾸며낸 제 스스로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없애고 지워내고 비워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배우님, 윤혜리 배우님께도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또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인물이라고 해석하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뭔가 김종관 감독님이 여태까지 작업하셨던 영화들과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도 좀 김종관 감독님의 세계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주은이라는 캐릭터는 좀 아픔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 아픔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막 빠져서 이렇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 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들을 보면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좀 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좀 그냥 되게 덤덤한 사람이고 그래서 또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저도 시나리오를 딱 처음 만났을 때는 김종관 감독님의 더 테이블을 보고 느꼈던 그 조금 특별한 말투 같은 거를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에서도 유진이라는 역할을 봤을 때 그냥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쓰는 어투보다는 조금 성숙하거나 좀 조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낯설다고 해서 그 표현을 못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냥 배우로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감독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반갑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KBS 미디어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이제 소설가 창석의 약간 이야기처럼 굉장히 일상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또 되게 가공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어느 점에서 좀 착안을 하셨는지 뭐 주위 사람들의 일화에서 비롯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고요. 또 배우분들에게는 그런 그 인물의 이야기를 좀 연기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안에서 좀 여러 층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또 그 중에 이제 창석이란 사람은 이게 창작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들이 또 창석이란 인물이 그 안에서 뭐 처음에도 소설을 쓰는 사람이지만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내적으로 창작적으로 또 변화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들을 했었고, 그거는 뭐 제가 전에도 좀 계속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최악의 하루나 더 테이블이나 아니면 페르소나의 어떤 밤을 걷다나, 그래서 어떤 그 꿈도 현실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경계에서 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 그 창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 좀 입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다 호흡을 맞추게 돼서 그 연기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준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촬영장에 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보다는 좀 들어주는 입장에 저도 가까운 성격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 나름 그런 리액션의 연기가 제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조금 유의를 기울이면서 좀 날것의 것들의 어떤 표현을 계속 하고자 제 스스로 좀 닭을 쳤던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좀 비우고 항상 가려고 촬영장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이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빠져들고 제 스스로도 어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캐릭터에서 중점을 둔 부분. 저는 아까 좀 얘기했던 거에서 연장선상인데 그렇게 그런 아픔들이 있어도 좀 너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딥하지 않게 좀 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나온 신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 대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재밌게 매끄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냥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같은 맥락인데, 이 영화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언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막 축약어라든지 그런 유행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관객으로 하여금 이 언어가 편하게 들릴 수 있을까? 그런 대사에 대한 어쩌면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중앙에. 네, 전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김종관 감독님과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김종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창작자이시니까 극중에 창석이 하는 여러 대사가 이제 감독님 생각이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이제 창석이 자신의 소설을 읽은 사람 혹은 그냥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또 변화를 겪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평소에 이야기를 만드시면서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지금까지의 창작 활동이 삶의 변화를 스스로 겪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일까, 그런 좀 궁금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연우진 배우님은 이제 더 테이블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주인공의 모습과 또
그 주인공이 주로 배회하는 그 지역적으로 감독님과 닮은 구석도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기하실 때 좀 감독님 모습을 참고하시는 부분도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 창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적인 변화를 걷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창작에 대한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어떤 말이 또 어떤 자기의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던 그런 말들은 어느 부분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뭐 하지만은 그게 이제 저의 창작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라는 사람도 영화라는 걸 창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제가 그 전에 해왔던 영화들은 작은 영화들이 많고 좀 뭔가 외부적으로 뭐 조제와 같이 상업 영화도 있지만 그 또한 저한테는 이제 약간 내적인 목적들이 많았거든요. 뭔가를 더 알아보고 싶고, 그 안에서 그 창작적으로 더 성취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숙제들을 저 스스로 크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때로는 고통도 있고, 무력함도 있고, 뭔가들의 이제 저 스스로가 싸우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 안에서 좀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뭐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내적인 동기가 있지만 어쨌든 영화적인 형식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또 재미있는 어떤 영화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씩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작품을 하면서 어쨌든 감독님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에 저도 그냥 살포시 발을 얻는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뭐 어떤 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최악의 하루도 더 테이블 아무도 없는 곳, 뭐 종로구 3부작이 아니냐 할 정도로 감독님이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 장소를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또 주제를 관통하는 그 영화의 형식과 글들을 보면서 어느 작품보다 감독님이 이번에는 자유롭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표현을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독님 작업실을 찾아갔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항상 작품 얘기를 막 깊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거리들로 그냥 서로만의 분위기를 서로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감독님과 이렇게 위스키 바에 한번 단둘이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어떤 재즈를 들으면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에서 순간 창석의 색깔을 이런 톤으로 잡으면 왜 이렇게 되겠다라는 부끄럽죠?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도 역시나 이렇게 종로구 어딘가에 있는 바였는데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서울 이렇게 나와서 감독님 동네 가면 정말 그 동네 구경 신나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로 서로 이렇게 말로 무언가를 전달하지 않아도 감독님이 그렇게 딱 위스키 한 잔에 이렇게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어딘가를 보고 있는 그 적적함과 고독함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미장센으로 다가왔어요. 캐릭터를 구현하는데 그 어느 만큼 굉장히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죠. 네. 재즈는 바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특별한 취향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하고 저 연우진 배우한테 질문드리는데요. 감독님 아까 뭐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의 안을 들여다보는 영화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전반적으로 뭐 늙음, 그다음에 죽음, 슬픔, 상실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영화 내에서도 뭐 밤 장면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톤도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이런 슬픔의 정서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우진 배우는 주로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계속 듣는 그런 인물이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적절한 리액션을 취하고 뭐 그렇구나 그래요 뭐 이런 리액션을 계속 취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 연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 그런 리액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쓸쓸한 이야기를 네, 그 어쩌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쓸쓸한 얘기를 두 편 연이어 개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수행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먼저 저희 영화는 코로나가 되게 지금 이 시국에 좀 잘 어울리는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는 영화가 아닐까. 거리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촬영 조명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그림자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늙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그 관객들이 너무 이렇게 슬픔에만 잠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죽음이든 늙음이든 어떤 어두운 영역에 대한 것이든 사람이 때로는 되게 그거를 위장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죽음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선 늙음에 대한 서글픔도 나오지만 창석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같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보는 관객들이 조금의 어떤 희망이나 위안들이 결국은 있고 이 영화 안에서 뭔가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참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저는 좀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제 스스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진부함이 나오지 않을까 매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워낙 상대 배우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리딩을 사실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감독님 작업이 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더 테이블 때도 그랬고 배우님과 리딩을 한두 번 하고 난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함축시켰다가 현장에서 바로 만나서 이렇게 100%, 120% 이상을 다 표현해내야 되는데 이번 작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리딩 때 이렇게 배우분들 제가 따로따로 다 만나서 뭐 한 2번, 2-3번, 많아야 뭐 3번 요 정도 이렇게 리딩만 하고 그냥 그 계산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그 상대 배우분들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그 배우들의 연기를 잘 감상하면 되겠다라는 그냥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현장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를 뭔가 가공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지금이 처음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좀 저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뒀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정말 배우분들의 정말 다양한 연기의 내공을 마음껏 감상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를 저도 끝나고 나서 감독님의 지문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많죠. 가끔이 아니라. 근데 처음을 접했을 때 뭐 영화의 어떤 대사들이 굉장히 사실 보면 어려워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 정도의 그 짤막한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 사실 고민을 하지만은
감독님과의 작업은 계속 만나고 그 작품에 녹아들면서 그 내적인 어느 분위기가 제 스스로 배우로서 그 캐릭터로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정말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 작품도 감독님과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네,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배우는 작업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배우님과 윤예리 배우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진 배우님께서 상대 배우분의 연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두 배우님들은 연우진 배우님과의 연기 그리고 호흡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영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우진 배우님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부드러운 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배우분들이랑 좀 되게 다른 느낌의 또 그런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뭔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캐릭터들이 뭐 너무 막 자극적이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라면 그냥 이 배우분은 이런 부드러운 힘이 있으시고 매력이 있으시구나. 그러고 이제 좀 되게 그런 이면의 것들도 되게 궁금하고 네, 그런 배우님이셨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편안하게 너무 연기할 수 있었고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냥 저만 알고 있는 연기적인 컨셉을 하나 정해놓은 건 내가 대학 때 한 번쯤은 좋아했을 법한 선배다 라는 설정을 제가 그냥 혼자 넣었어요. 그래야 연기할 때 살짝 그 새어나오는 저 남자가 이렇게 변했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몰입을 하기에 좋은 훈훈한 선배님이었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이쪽에.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김종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 시작을 하는 게 이지은 배우인데 왜 이지은 배우를 캐스팅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넷플릭스 페르소나의 인연으로 이제 제안을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넷플릭스 그 페르소나의 이제 밤을 걷다라는 에피소드에서 같이 작업을 했고,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전작들의 형식적인 거에서 더 제가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이 영화를 또 만들게도 됐는데, 이 밤을 걷다에서 다뤘던 어떤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비슷한 시기에 고민하면서 나와 있는 나름 자매품 같은 느낌의 그 영화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지은 배우에게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영화적으로 좀 재미있게 흘러가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의논을 했고 어쨌든 여기에 그 지금 좋은 의미를 보태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같은 세계관의 어떤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또 질문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입니다. 그 앞에 윤혜리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영화를 보면서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정돈된 말을 잘 뱉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솔직히 슬픔이라는 어둠이라는 소재를 갖고 있게 되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격양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직설적인
이지은 배우님께서 나와서 뭐 또라이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표현들을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표현들이 아닌 약간 정제된 언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영화의 좀 톤 앤 매너가 이게 뭔가 이렇게 등고선이 아주 막 크게 넘나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영화적인 무드가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들의 설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들의 부드러움과 그 말맛을 내는 거는 또 우리 배우들의 그 개성이 또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캐릭터는 미리 얼추 이런 느낌의 배우면 좋겠다라고 그려놓은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성과 이 캐릭터가 만나면 좀 새롭게 뭔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이 캐릭터를 들여다보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저도 좀 배우들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들을 잘 좀 이용을 하면은 다 좀 유니크하게 오직 유진이란 캐릭터도 굉장히 더 유니크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주은도 그렇고 좀 그런 식의 어떤 계산들을 했었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서로 좀 닮아 보이는 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 또 서로의 그 다른 개성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새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워낙 서울의 골목골목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이 영화를 통해서 새 배우께서 혹시 좀 감탄한 서울의 명소가 있는지 하나씩 추천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창석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디폴트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캐릭터 만나서 변화를 겪는데 정확히 배우께서는 어떠한 변화를 느꼈는지 연기하시면서 혹은 그 창석의 변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마찬가지로 두 배우께는 창석이 어떠한 변화를 끼치는 인물인지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서울이라는 곳이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그 유진과의 담배 한 개피를 피면서 그 이렇게 뒷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죠? 경희궁 뒤에. 경희궁 뒤에 있는 쪽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담배 한 개피를 나눠 피면서 그때 사실 굉장히 집중된 촬영이었거든요. 해가 이제 딱 저물어가는 딱 일몰 타이밍에 감독님께서 담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빛이 좀 이렇게 뉘엿뉘엿 사라져가는 어떤 어둠이 잠식되는 그 씬을 하루에 한 번밖에 찍을 수가 없어서 그때 굉장히 이제 집중된 촬영이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유진과 대화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멍하게 바라봤는데 그때 참 서울이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빛들이 주는 어둠이 잠식되면서 조금 이제 빌딩들의 빛이 들어오면서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도 묘한 어떤 일렁임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서울이 참 낭만적인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뭐 그때 참 했던 것 같고 이제 감독님과 작품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는데 이렇게 그 창석의 변화라는 어떤 그 지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매 순간순간 연기하는 그 순간은 정말 어떤 뭐 상실 혹은 뭐 늙음, 뭐 죽음, 뭐 잃어버린 기억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듣고 나면 사실 연기를 할 때 저도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기도 많이 했고 좀 그랬는데 이제 영화를 저도 이제 관람을 또 하고 나니까 느꼈던 게 사실 그런 것들을 옆에서가 아니라 저도 이제 관람객 입장으로서 딱 보고 나니까 그럼 오히려 영화가 끝나고 나면 반대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독님이 어쨌든 그런
없어져가는 것들, 이렇게 좀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보여주셨지만 그 이면에 또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혹은 또 반대적으로 희망, 혹은 또 창작, 이런 것들이 묘하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생각나는 이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참 어떤 창석의 변화와 또 제가 또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되는 연우진이 느꼈던 감정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준이가 바텐더였기 때문에 이제 바텐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걸 좀 익혔어야 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셔서 아예 술 문화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그쪽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스푼을 그냥 섞는 것도 이제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러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좋은 감독님만의 아지트 같은 바들을 많이 다녔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네, 어떻게 인터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은이가 창석에게 끼친 영향은 일단 주은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누군가에게 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 경험상 제가 어떤 상실감이나 뭐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또 본인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상실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할 때 저도 모르게 이게 나쁜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안도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저도 경험을 하면서 주은이의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억을 사고 이런 거에서 어떤 창석도 좀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종로 그쪽을 워낙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촬영장이 익숙한 곳이라서 좀 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명소는 이제 그 서촌 쪽, 그쪽이 확실히 더 제가 갔던 것보다 깊이 들어가서 얼마 전에도 그 공중전화 박스는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했었지 이랬는데 그 앞에 짜이 맛있게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명소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직동 그 가게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창석을 만나고 나서는 유진은 아무래도 큰 폭은 아니어도 아주 작은 폭의 그런 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일도 시작될 것이고 어쨌든 저 사람이 유쾌한 에너지를 몰고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만남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감독님께 영화의 제목인 아무도 없는 곳의 제목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여러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좀 전에도 이제 여러 명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공간들이 뭐 조금 약간 쓸쓸한 톤으로 담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 있지만,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그 안에 어떤 비일상적인 요소도, 네, 지금 제가 무리해서 기댔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비일상적인 요소도 같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가령 거기 뭐 이제 이지은 배우랑 있었던 뭐 을지로의 시티커피라는 데도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커피숍이고, 그 바깥으로는 실제로 그 지하에 그 지하 상가들로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에는 그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쉬어가는 그런 카페예요. 그 카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도의 다름, 이런 부분들이
대한 묘사도 하고 싶었고 공중전화 부스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어딘가에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 용도가 점점 이제 희미해져 버리는 공간인데 예, 그 공간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느다란 경계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이제 오래된 고궁도 그렇고 예, 그런 공간들에 대한 묘사를 신경을 썼고 그런 면과 더불어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이 네, 관객들에게 좀 여러 가지 또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영화가 끝나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관객들이 계속 생각하고 예, 뭔가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식의 어떤 확장이 가능한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네, 배우님들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걷는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담배를 핀다던가 네, 배우님들은 실제로는 자기만의 뭐 이야기나 마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윤혜리 배우님부터. 저는 핸드폰 그 음향 소리를 굉장히 키워서 귀에다 대고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음악에게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등산을 빠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이랑 함께 할 때 좀 네, 그렇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정적이시네요.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데, 저도 이제 고향에 가서 이게 동해안인데 바다를 좀 많이 봐요. 거기서 바다 보면서 예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의 정화를 많이 얻는데 마음의 정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곤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답답하면은 강릉에 가서 바다 보고 온다고. 그게 항상 기억이 많이 나는. 네, 그럼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아무도 없는 곳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제일 어렵네요, 그렇죠? 예, 아무도 없는 곳만의 매력. 예, 그러니까 어둠도 포근할 수 있구나. 우리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좀 떠올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에서도 예,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삶의 어떤 또 다른 부분인데 그런 상실이라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더 크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잔잔한 뭐 파동이랄까 위로라 할까 이렇게 영화적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영화의 매력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었는데 뭔가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의 매력은 대화와 그리고 또 그 대화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다. 그래서 좀 어떤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하거나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면은 그 주인공들 뒤에 계셨던 수많은 노인분들이나
창석이 혼자 밥을 먹을 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나에게만 집중하느라 사실 타인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조명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좀 제 눈에 있는 장막이 걷히는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 좋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 우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들의 끝인사로 저희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는 여지껏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배우들의 어떤 힘과 매력으로 또 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작은 영화의 의미를 보태준 많은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이렇게 와서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참 어색하면서도 이렇게 또 이 순간을 맞이하니까 좀 사실 많이 되게 감동적인데 그 시작을 이제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이 영화가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위로를 지금 또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관객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무도 없는 곳을 모두가 있는 곳으로 함께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쨌든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아무튼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3월 31일 개봉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쪽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인사나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편하신 포즈로.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앞쪽 봐주시면 됩니다.